질문입니다. 자, 세계기관 콜센터 직영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 두 번째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저기 아래줄에 써 있죠. 세계 기관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 분들은 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결의를 했어요. 어떤 기관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냐면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세 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이 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비중상 이것은 해당 세 개 기관이 직고용을 통해서 계속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청년 고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 줄에 보셨던 저 마지막 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고용 지침을 내려주면서 하나 더 언급을 뭘 했냐면요. 세계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할 때 이 취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룰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아니 저 콜센터, 저 세계기관의 콜센터 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일까? 지금 선호하는 일자리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라실 텐데요. 따로 시간 있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 기간에 11년 차, 10년이 훨씬 넘은 거죠. 11년 차 콜센터 일하시는 우리의 시민, 우리의 노동자, 콜센터 11년 차 가장 전문가인 그분들의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예, 이런 정보는 매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안의 특성상 굳이 언급을 하자면 11년 차 저숙련된 전문 콜센터 노동자 한 분의 한 달 실수령액이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거 다 포함했던 비용입니다. 물론 세우긴 합니다만 220만 원, 어떤 숫자인가요?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저 빨간 줄 보이시죠? 시급, 월급 합하면요, 우리나라 한 달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눈높이일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저렇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때 아예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시장님께 그 노조에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질의를 해요. 너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저기 보이시죠? SH공사 세계기관 대표에서 질문한 겁니다. 콜센터 직영 전환에 관해서 노사협의회 관련되는 거 추진해야 된다고 찬성하셨죠, 시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서 저기 써 있죠. 이미 결정한 콜센터 직영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가치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회고 또 법을 다루고 있는 시장님이니까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시간이 부족하므로 요약해서 답변만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게 서울시가 검토해서 세계기관 직고용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민원 처리에 관련된 법률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첫 줄이 중요한데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원이란 정의 자체가
애당초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저 민원을 해결하거나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인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네. 민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저기 써있죠. 행정기관이란 다음에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행정기관으로 인정됩니다. 하나 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저 기관들,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 두 군데가 있고요, 저 아랫줄에 있는 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있는 곳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참에 한번 우리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출자 출연 기관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어떤 거냐면 뭐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말했던 TBS 미디어재단, 뭐 에너지공단, 시립교양학단, 이런 기관들이 모두 26개가 출자 출연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행정기관이 중요하잖아요. 행정기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속하는 거고요,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공사로서, 지방공기업에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행정기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님은 공사의 설립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권한을 명령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출자 출연법에서도 써있죠. 자치단체 장이 마땅히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즉, 이 대목에서 왜 이 설명을 드린 거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기관, 신용보증재단, SH공사, 교통공사, 이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꼭 집어서 마땅히 직고용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법적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법적 근거, 어떤 근거에서 출발한다고요? 민원은요, 행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기관 노동자 콜센터 분들은 어떤 처지라고요? 그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 소속의 처우에 있는 거죠. 즉, 용역회사의 정직원이긴 합니다만 그 용역회사 자체가 말 그대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행정기관원이 아닌 거죠. 행정기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년 정도 다 용역을 줘서 일 잘 진행되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경비 절감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직고용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잖아요. 왜 그 행정기관의 소속이어야만 제대로 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예 그냥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볼게요. 교통공사로 전화 오죠. 지금 여성 승객분인데요,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 보여요. 4시 34분에 접수가 됩니다. 의식이 없어 보여. 심각하죠. 만약에 정말 그 전철 안에서 사망이라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민원인, 상담사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저게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저 심각해 보이는 저 민원 어떻게 해결됐을까?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굳이 우리 슬펐던 작년의 참사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저 고객센터 처리 보이죠? 5시 13분에 당산역에 가서야 토사물 치웠고요, 119 불렀고요, 처리됐습니다. 지금 저 2장으로 몇 줄 적어 보이니까 그냥 간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산역 접수하고 충동역 접수하고 시청역 갔다가 을지로 있구마다
계속 콜센터 전화합니다. 왜요? 해결을 행정기관원, 공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1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교통공사분들 모두 다 지하철에 인원이 넉넉할까요? 아닙니다. 지하철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굳이 공사의 직원분들이 저 시급해 보이는 콜센터 연락을 받고도 싫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요. 5시 13분에 가서야, 당산역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30분, 40분 동안 정말로 그 시민이 사망에 이르기라도 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이겠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좀 보시면 조금 소름 돋을 겁니다. 지금 칼과 작은 흉기를 쇼핑백에서 잠시 꺼내는 신용을 했는데 정도로 투철하게 신고가 들어와요. 언제라고요? 5시 23분에 접수가 됩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은 저런 긴 내용을 공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리 권한이 없거든요. 저 문제를 받아서 공사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6시 13분에 명일역에 가서야 종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건 CCTV를 봤는데 화질이 구려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안은 끔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느껴지겠죠. 하나 더 볼게요. 자, 써있죠. 쌍문역에서 미아사거리 가는 단전에 따른 4호선이 잠깐 지연이 됐어요. 저기 써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관련된 민원이 그 순간 몇 건이 왔다고요? 321건이 접수합니다. 시민분들은 미쳐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콜센터 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 노동의 강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톡을 용역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안내톡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는데 상담원분들은 보낸 내용이 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보이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 업무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줄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재단 직원 전산에는 어느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볼 수 있지만 그걸 정작 상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직원은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듣는 말들은 고객에게 이런 타박들을 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알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신용보증재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100통을 받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시장님 의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뭐 충분히 100% 이해를 했고요. 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문제라든가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찬반 논쟁이 있어 왔던 주제입니다. 지금 의원님 굉장히 논리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사례까지 발굴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뭐 당장이라도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 이 주제가 꽤 오랜 동안 사회적인 어떤 그 화두로 등장한 이후에 청년 취업난을 배경으로 해서 뭐 공정성 문제라든가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시각을 달리하는 사회적인 논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가끔 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지금 전개하신 논리처럼
뭐 민원이다 이런 그 근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과연 비슷하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 민간에 있다고 해서 이런 그 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공공부문에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기회가 더 주어지는 그런 불균형도 분명히 그 찬반 논쟁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개개의 그 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노사 전 전문가, 노와 사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고용 형태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짧게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어쨌든 저렇게 노사전이라고 말씀하셨던 협의기구체를 구성하라고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협의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건 당장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시는 그건 거죠? 해야죠. 예, 좋습니다. 네. 또 하신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각 업무의 특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되 아시다시피 투자 출연 기관이 저희 직계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규정을 적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지휘 통솔하기보다는 감시 감독을 하는 맞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는 할 수 있겠죠. 조속한 시일 내에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달라. 그런 취지의 동료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의원님도 질문 모두의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의 행복 증진 이런 쪽에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셨던 것처럼 제가 들어와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여긴 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은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은 120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3, 4년 전에 만들 때의 고용 형태와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초우가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 본청에 2개 층을 내서 쓸게 배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시 공무원들은 바깥에 별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예, 권관 잘 알고 건물에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직원들을 근무를 시키면서 당신들 하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강조를 해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시정을 시작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만족도죠. 모든 판단 기준은 시민들의 만족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고 분명히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하는 만족도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고 있다 하는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접하고, 과연 정규직화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바라는 바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아주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막상 그 해당 투자 출연 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고객, 다시 말해서 시민 고객들께 최대한의 편의와 그리고 그 이용을 하셨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제고해 드리느냐, 이게 아마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요. 종합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방향입니다. 이거 하나를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 여러분, 주권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계 기관의 콜센터를 직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서울시의 결정이 어떤 의미냐면요. 흔히들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10년간 전화 받았던 분들은 그 즉시 정규직 직원이 되면서 동일한 월급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220만 원 11년 차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급 말씀드렸죠.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그 임금 테이블 별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직군 하나, 무기계약직 같은 형태부터 풀 수 있는 해법들은 많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비용 크게 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외주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사의 수익이 보장되어서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 적용해야 된다는 걸 겨우 만들어낼 정도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사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관의 직고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 비용 이상만큼 값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세 개 기관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자료 조사를 다시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정리, 비용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직고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민원의 법적 정의상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만이 그 민원에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 많은 콜센터 분들이 힘들어하고 시민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낮다고 느끼냐면 이걸 해결해야 될 직원들을 찾느라고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이 받은 민원에 대한 즉시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된 정보만으로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의 불만이 쌓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있고 노동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기관 직고용 콜센터 분들의 직고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월급이 2배, 3배 올라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일 때 안정적인 책임 있는 민원 해결을 정말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일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기관 콜센터 분들 모두 다시 이제 올해 또 내년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회사의 정직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고용 안정성인 거죠. 이 대목에서 지금 세계기관 합해서 콜센터 분들이 모두 한 12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이 120여 명의 근 10년 차에 숙련된 콜센터 분들은요,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요, 쏟아지는 업무량과 다뤄야 되는 전문 지식이요,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각 부서가 어떤 특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기적인 결합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미 콜센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10년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2년 재계약 조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해고가 되잖아요. 대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220, 초봉은 190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지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꼭 집어서 세계기관 콜센터 분들은 직영화가 맞다. 서울시가 말한 답변입니다. 시장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되는 고통에 자기가 10년 넘게 쌓아왔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아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이건 시장님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용 크게 늘지 않고요. 두 번째, 대국민 서비스의 퀄리티가 확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의 서비스 퀄리티가 낮춰졌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가 지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꼭 필요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6분이 남았는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그건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달라지면 그 다음부터 또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맞습니다. 측면이 있죠. 근데 그 비용은요, 예, 그다음에 용역 조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인건비와 수익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다 자료 조사를 해봤거든요. 시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우는 개선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액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처우는 개선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직고용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저하고 예, 생각이 좀 다른 것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협의하라고 노사전 네. 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결단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남았습니다. 말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이렇게